사실 동일한 상품군 여기다가 누군가가 등록을 받았으면 바꿔야 돼요. 사실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상표처럼 싸고 쉽게 많은 걸 획득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오늘 진짜 또 독특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지원의 대표 변리사인 김지원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지원 김지원 변리사라고 합니다. 삼성, LG, 퀄컴 이런 쪽 대기업 업무를 하다가 2015년부터 개업을 해서 스타트업, 대학교, 그리고 중소기업들 특허, 상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짠! 대표님 떨리시죠? 근데 제가 되게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투자를 직접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허법인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제가 투자를 돈 벌려고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니었고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해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돈이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많은 걸 공유를 해주고 제가 투자할 때 돈을 번다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죠. 경험의 측면에서. 네네.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더 초기 스타트업들이 고민하는 상표와 특허에 대해서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막 음식점 같은 데도 보면 막 뭐 상표 출원했다고도 막 자기들이 붙여놓고 이거는 상표를 출원한 뭐 브랜드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상표라는 게 개념적으로 뭔지. 상표는 그냥 우리가 보면 대부분 어딜 가나 상표가 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어디 거야 그게 이제 상표죠.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업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상표라고 하는데요. 상표는 상품에 대한 식별 표시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에 대한 식별 표시입니다. 두 개 다른 거네요. 네, 엄밀히 말해서는 다르지만 두 개를 통칭해서 이제 상표라고 그냥 부르죠. 그럼 모든 것이 상표가 될 수 있나? 상표 이제 등록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상표 자체가 상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에다가 치킨이라는 상표를 독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치킨이란 말을 치킨에다 못 쓰겠죠. 그죠. 얘가 치킨인데. 그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상표 자체가 상품과 관련해서 품질이나 형태, 원재료, 용도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안 되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알다시피 내가 어떤 블루문 맥주에다가 블루문 상표를 갖고 있으면 그 이후에는 맥주에다가 블루문 상표를 가진 사람이 없어야겠죠. 블루문을 그 이후에 누가 맥주에다가 상표를 또 받는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거 누구 거지? 그래서 출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 건지에 대한 권리기도 한데 이거를 공익적으로 서로 구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소비자가 혼동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워낙 최근에 유명했던 타다다. 근데 타다라는 말이 사실 그 행동을 표현하는 그냥 말이잖아요. 근데 이동수단을 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타다를 상표로 등록을 해버리면 같은 맥락에서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혼동도 있거든요. 상표는 상품에 대한 거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에 대한 거다. 어떤 브랜드 네임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상품과 서비스업을 계속 연계를 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표를 출원할 때는 이런 어떤 브랜드 네임이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업의 출처 식별 표시 기능을 하려고 하는지를 묶어서 한 세트로 출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블루문은 맥주, 타다도 애플리케이션.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품이랑 서비스업이 4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45개의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를 류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1류부터 34류까지가 모든 상품을 다 분류를 해놓은
세상에 존재하는. 네. 그리고 35류부터 45류까지가 서비스업에 대한 모든 서비스업을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한 류마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겠죠. 내가 타다라는 브랜드가 있는 건 알았어요, 사실. 근데 난 비슷하게 나 이제 그런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타요, 아니 타자, 타라, 이런 다양한 걸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약간 유사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얘가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키프리스라고 이제 검색을 하는 그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상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쉽네요. 네.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상세 검색이 밑에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유사군 코드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유사군 코드를 갖는 상품이냐를 찾아서 그 코드를 그 키프리스 유사군 코드란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상표 명칭에다가 내가 검색해보고 싶은 상표를 입력을 하고 그렇게 검색을 하면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쫙 검색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가장 간단하게는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는지를 예를 들면 일단 검색을 해보고 있다고 해도 그 류만 해도 나랑 똑같은 게 없으면 되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 사실 실무적으로 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코드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35류에 아까 제가 서비스업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도매업, 소매업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소매업 이런 것들인데 3류가 화장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류입니다. 그러면은 35류의 화장품 소매업과 3류의 화장품 요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보면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코드가 동일합니다. 그럼 시저 스타트업이 딱 그걸 판단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이네요. 그쵸. 근데 코드까지 못 보시는 분이 사실 되게 많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때려 죽어도 무조건 얘를 쓰고 싶어요. 근데 애매해. 타다가 됐으면 타요, 타자, 타라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럼 출원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건 거죠? 사실 이제 상표의 심사 경향도 계속 바뀝니다. 옛날에는 브랜드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면 혼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워낙에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두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뒷글자가 다른데 혼동할 염려가 별로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등록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일단은 기존의 특허청에서 이 비슷한 상표를 어떻게 판단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 스타트업에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의뢰를 해야 확인이 가능해요.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 비슷한 상표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했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알아보고 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오늘 이걸 보셨는데 불사 난 몰랐어. 있는지 몰랐는데 이미 사업을 시작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미 제품을 찍었거나 앱을 다 만들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키프리스 가보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가 진짜 실제로 되게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되게 난감하죠. 사실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동일한 상품군 여기다가 누군가가 등록을 받았으면 바꿔야 돼요. 짠. 그러면 근데 이거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 작게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클레임을 걸거나 하진 않죠,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제 만약에 네이버 검색했는데 내 상표를 검색했는데 딴 애들이 쫙 나와. 그럼 기분 나쁘겠죠. 나쁘죠. 내 상표인데. 예를 들면 한국 시니어 연구소라는 이름, 코코 샤넬이라는 그 이름
으로 자꾸 우린 지금 내가 블루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출처 얘기하셨을 때 블루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요 로고라는 전체가 하나의 우리의 상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블루문을 출원하는 거예요? 얘를 출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글자 블루문을 그냥 고딕체로 네, 고딕체로 그냥 일반적인 서체로 많이 쓰이는 서체로 블루문을 출원하는 게 가장 우선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래야 로고를 어떻게 만들든 블루문이라는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고가 바뀔 수도 있죠. 근데 뭐 내 로고 자체도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한글, 스타벅스 영문, 그 다음에 로고도 그 이상한 그 여자 있는 거, 그리고 그 여자 바깥에 이제 원으로 스타벅스 글자까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등록을 받죠. 미리. 네. 갑자기 중국에 혹은 뭐 다른 나라에 엄청 유명한 브랜드나 회사가 떴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출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직 국내에는 없어요, 걔네가. 그것도 다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 되나 보죠? 네. 외국에서 이제 주지점영한 상표를 우리나라에 출원하면 거절됩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또 이거 이렇게 잘 하면 이러고 되겠는데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상표 출원이라는 거 뭐 말씀 주셔가지고 중요한 건 줄 알겠는데 이거 출원했다고 막 대단한 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출원도 돈이 들잖아요, 사실. 제가 실제로 했던 질문인데 대표님한테, 그때 이제 대표님한테 요청 드리기 전에 제가 대표님 저기 되게 싼 데가 있던데 여기 싼데 하는 거랑 그때 대표님이 주신 견적이 더 비쌌던 것 같아, 기억에. 그래서 여기 싼데 하면 뭐가 다르나요? 여쭤봤었는데 저는 뭐 싼데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표나 어떤 특허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변리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상표에 대해서 혹은 내 특허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변리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싸게 하는 데는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상표 이런 것도 저희가 할 때 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들이는 시간을 적게 하겠죠. 싸면. 그건 당연하겠네요. 그래서 들이는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지 그리고 이거를 항상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변리사가 편하게 옆에 있는지 그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저희 거 싹 해가지고 저 이것도 할 건데요, 저것도 할 건데요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대표님이 이 사업은 그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 브랜드를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실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뒤에 뭐 특허 얘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상표를 이 비용도 부담스럽다, 이거 내가 꼭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실제로 투자자이자 엑셀러레이터로서도 그렇고 변리사로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상표처럼 싸고 쉽게 많은 걸 획득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정말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스타트업들은 다 브랜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서비스를 하든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팔든 간에 다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표는 스타트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재권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재산권이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 서비스가 좀 성공적이어가지고 내 상품이 되게 잘 팔려서 유명해졌는데 남들이 쓰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뭐 혹은 내가 유명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한다. 이런 거는 되게 치명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용이 부담되면 적어도 메인 서비스나 메인 상품 거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받아두시는 게 저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많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유리하다. 특허에 비해 상표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근데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는 사실 상표는 그렇게 많은 힘을 갖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할 때는 특허를 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짠 한번 하고 네. 특허로 넘어가 볼까요? 짠, 고생하셨습니다.